마음속에 그린 이미지나 비전, 상상이 명확해지고 에너지 양이 크면 클수록 보이는 세계, 이 현실 세계에 강하게 영향을 준다. 자, 1장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양자역학을 배우면 만물의 근원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 둘 다 에너지입니다. 즉, 생각이나 상상도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나 상상도 에너지다. 가장 알기 쉬운 예를 들면은 물질이 에너지로 변환될 때는 음식을 먹을 때입니다. 냠냠 짭짭. 이렇게 이제 치킨을 먹거나 피자를 먹거나 뭐 김밥을 먹거나 라면을 먹거나 떡볶이를 먹거나 족발을 먹거나 그런 걸 먹을 때, 그때 그게 우리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면서 에너지로 바뀌잖아요. 그죠? 에너지. 물질이 에너지로 바뀔 때는 음식을 먹을 때이다. 자, 음식은 신체를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음식이라는 물질이 에너지로 변환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에너지가 물질로 변환될 때는 언제일까요? 에너지가 물질로 변환될 때는 언제죠? 에너지가 물질로 변환될 때, 우리가 마음속에 무언가를 떠올렸을 때다. 무언가를 떠올리면서 그걸 바라볼 때, 그게 물질화가 되는 것이다. 물질이 에너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뭐 먹을 때고, 에너지가 물질이 될 때는 우리가 마음속에 뭔가를 떠올릴 때다. 마음속에 뭔가 떠올린다는 건 뭐예요? 결국엔 우리 생각을 떠올리든 이미지를 떠올리든 감정을 떠올리든 그걸 떠올리면서 그걸 보잖아요. 그걸 볼 때 어떻게 된다겠어요? 그걸 보면은 이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입자의 성질을 띠기 시작한다. 결국엔 무슨 말이다? 현실화가 일어난다. 물질로 바뀌기 시작한다. 그게 소립자의 특징이다. 소립자의 특성이다. 그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 양자역학에서 이중순리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증명했다. 그러니까 이게 양자역학적으로 설명이 된다. 결국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물질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마음속에 뭔가를 떠올리는 게, 그게 물질화의 작업이다. 창조의 작업이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의 근원은 우리의 사고의 에너지 또는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네빌 고다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은 상상이다.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나오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의 근원은 우리의 사고의 에너지 또는 상상이다. 이 세상에 있는 사물은 모두 누군가가 생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이제 예시로 비행기도 나오고 피라미드도 나오고 아이폰도 나오고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즉 만물은 누군가의 생각의 에너지가 창조의 에너지원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상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면 먼저 이상적인 인생을 상상해야 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지, 이상적인 자기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떠올리지 못하면 그것을 창조하기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도 나오죠.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이상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모습이 어떤 건지 분명하게 명확하게 떠올리지 못하면 그것을 창조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늘 얘기하잖아요. 책에서 맨날 나오는 게 뭡니까? 명확하게 해라. 명확한 소원을 정해라. 근데 그 명확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추상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게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지나가는 초등학생이 봐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뻐지고 싶다. 이건 추상적인 거예요. 그게 예쁜지 안 예쁜지 어떻게 알아? 맞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정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 어떤 사람한테는 단돈 10만 원만 있어도 부자고, 어떤 사람한테는 100억 있어도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망이 명확해야 한다. 예쁜 집에 살고 싶다. 이런 거는 구체적인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디 뭐 대치동에는 어떤 이제 아파트에 어떤 뷰를 가진 뭐 그런 데 살고 싶다. 뭐 그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이루어진 소망이네. 이건 이루어지지 않았네. 할 수 있을 정도로. 남이 봐도 알아야 돼요. 남이 봤을 때 야, 이거 좀 약간 애매하지 않아? 그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할 만한 것은 구체적인 소망이 아니다. 자, 상상과 현실화를 과학의 시점에서 생각하면 어떤 관계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상상은 에너지이므로 현장감을 가지고 이상적인 상태를 떠올리면 신체를 구성하는 소립자의 상태가 변하고 에너지의 상태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상상은 에너지라고 했죠. 아까 뭐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죠? 네. 상상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현장감, 그러니까 사실처럼 느끼면서, 현실처럼 느끼면서 내가 상상을 구체적으로 하면은 그때
신체를 구성하는 소립자의 상태가 변하고 에너지도 바뀝니다. 상상을 구체적으로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자, 에너지는 E는 HV라는 에너지와 주파수의 관계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에너지는 주파수에 비례한다고 했죠. 자, 어떤 일을 상상할 때는 의식의 채널이 그 일에 맞춰지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채널을 바뀌듯이 에너지 양을 나타내주는 주파수가 바뀝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자, 우리가 더 현장감 있게, 그러니까 더 사실처럼 느끼면 느낄수록 주파수가 높아지고 에너지와 주파수의 관계식에서 상상에 따른 에너지의 양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면 할수록 주파수가 높아지고,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그에 따라서 에너지도 같이 상승한다. 동반 상승을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구체적으로 상상할수록 내 소망이 잘 이루어진다. 그냥 왠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정도의 이미지인 경우에는 애매한 주파수를 발산합니다. 애매한 주파수는 애매한 현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자가 될지 알기 어렵습니다. 여행사에 가서 뭐 그냥 적당히 좋은 장소 추천해주세요 라고 애매하게 말한다면 여행사는 어디로 가고 싶은지 정확한 이미지를 떠올리지 못해서 하와이, 뉴욕, 이탈리아 뭐 어디로 안내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생생하게 떠올려 상상을 하면은 에너지의 밀도가 높아지고 물질화를 하기 쉬워집니다. 생생하게 떠올리고 상상하면은 에너지의 밀도가 높아져서 이 강력한 에너지로 물질화를 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진다. 수월. 자,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에너지식인 에너지는 MC 스퀘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에너지는 물질과 등가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에너지가 물질이 될 수 있는데 이 에너지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물질화도 다 더 잘 되겠죠? 그런 거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중요하다. 상상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에너지를 올리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온난한 기후에 해변이 가깝고 가족이 함께 즐길 만한 리조트에 가고 싶다라고 현실감 있게 이미지를 떠올리면은 여행사도 하와이, 빨리섬, 몰디브와 같이 그런 이미지를 바로 떠올릴 수 있어서 구체적인 관광지를 안내하기가 쉬워집니다.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이며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파수로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 현장감이 느껴지게 상상을 하면은 주파수가 높아져서 에너지의 밀도가 커진다. 세 번째, 에너지의 밀도가 커지면 에너지와 물질의 관계식에 따라서 물질화가 쉬워진다. 즉 마음속에 그린 이미지나 비전, 상상이 명확해지고 에너지 양이 크면 클수록 보이는 세계, 이 현실 세계에 강하게 영향을 준다.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한 감정을 느낄수록 여러분의 현실의 변화를 강력하게 가지고 온다.